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서초동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정진상 결국 기소, 이재명 공모 적시입니다. 네. 네, 저희가 물음표로 답만 왔는데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네. 이재명 대표는 이 공소장에 실제로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 정진상 실장 조금 전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이 앞서 검찰 정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 번이나 언급했지만 이 공소장에는 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될지 이게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이 간단한 혐의만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래 신도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21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얻게 했다라는 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혔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선 1억 4천만 원인데 1억 원 액수가 더 늘어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배당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오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기소가 유동규 있었습니다. 전 본부장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뇌물공여 또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했는데요. 네. 이 사업 추진 편의 제공 대가로 이 정 전 실장에게 이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시 이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사실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는 뭐 이미 앞서서 이 기소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결국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그럼 정진상 실장도 김용 전 부원장처럼 이제 전 실장이 되는 겁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 본격화되면서 네. 이 당직에 있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네. 있었는데 지난번 김용과 정진상 씨 모두 사의를 먼저 표명을 했죠. 이때 김용 전 부원장 먼저 이 사의가 받아들여졌는데 네. 오늘 이 정진상 실장도 이 기소가 되면서 이 당직을 내려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적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 맡은 참모들이었죠. 네. 그들과 어떤 뭐 정책 목적을 같이 해오는 지향했던 그런 정치적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네, 정성호 의원은 그냥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다. 무슨 정치적 공동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뭐 공소장 내용이 지금 짧게 속보로 하나만 나왔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이름이 이 정진상 실장 이 공소장에 적시가 안 됐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진상 실장이 이제 기소되는 것은 뭐 네.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됐고 네. 검찰에서 워낙 수사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되는 건 명백한데 그러면 오늘 기소를 할 때 네. 그게 공모관계로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적시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있게 언론에서 정치적 봤거든요. 공동체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적시가 안 돼서 의아한 그렇죠. 거거든요. 뭐 압수수색 영장일지 구속영장 그런데도 뭐 몇십 번 이상 적시가 됐기 때문에 네. 과연 공범관계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는데 결국은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네. 공범관계로 적시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능성은 전 두 가지로 봐요. 이제 첫 번째는 네. 지금 남욱을 비롯해서 여러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네. 그렇지만 지금 김용일할지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있어서 네.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미 자체가 범죄의 공동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생사를 같이 하는 거냐 네. 이제 추상적인 의미는 맞지만 네. 수사가 어떤 추적하는 걸 따라가 보면 네. 결국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흐름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적시가 안 됐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네. 이제까지 수사를 했지만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물론 남욱의 어떤 진술이랄지 유동규의 진술이 있었지만 네. 그걸 당연히 입증할 만한 이제 보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어느 정도 입수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네. 아니면 적어도 지금 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그럼 당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려고 하면
대략적인 증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아직도 못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향후 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되면 네. 공범으로 적시할 가능성. 네. 한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공범 관계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그 증거와 관련돼서 뭔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로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통해서 네. 이걸 확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경우에 한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이 향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네. 것들이 수사를 하면 드러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루어질 다음 수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요? 그 원래는 예상하게요. 네. 정진상 씨를 기소를 하면 네. 아마 바로 소환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바로? 했고 그래서 적어도 12월 네. 늦으면 1월 안에 소환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남욱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들 있잖아요 증언들 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처음 보도는 되지만 검찰은 이미 그걸 다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소환할 가능성이 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애산안이랄지 국회가 굉장히 번잡스럽잖아요. 뭐 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랄지 그래서 약간의 시기는 조율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안에 네. 늦으면 적어도 1월 달에는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12월 안에 한다는 거는 사실 12월 달 얼마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좀 그렇죠. 거의 곧바로 부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아직 정확한 연결고리를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있지만 마지막 히든카드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마지막 확인을 거쳐야 돼서 공소장에 적시를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속 말씀 중에 나오는 게 남욱 변호사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 저희가 지난번에 남욱 변호사 입에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어요. 근데 민지숙 기자 지금 보니까 남욱 변호사를 김만배 씨가 회유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회유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먼저 이 김만배 씨가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는 이미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런 취지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죠.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회유 정황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가 출국하기 전에 김만배 씨가 먼저 일단 미국으로 나가라.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한국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서 20억 원을 마련해줬다라는 진술이 나왔고요. 남 변호사가 귀국하기 전에는 유동규 기소 뒤에 들어와라. 네. 아예 자신을 기소한 뒤에 와라. 이러면서 이렇게 장기 도피를 언급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들 이 남욱과 김만배 씨의 직접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이 남욱 변호사가 제3자에게 자신이 김만배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하는 내용이어서 또 신빙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귀국한 이후로는 이 검찰에 이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이 접촉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로 또 요청하기도 했었던 이 남 변호사가 네. 이 구속된 이후로는 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구명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남 변호사 본인 진술을 통해서인데요. 이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되는 변호사를 구해달라는 내용의 이 쪽지를 이 정민용 변호사 통해 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구명 쪽지를 보낸 것이죠. 그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모두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네. 100%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이제 김 부원장이 반응했다는 내용도 같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당시 유력 대선 주사였더니 이재명 대표에게 구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얘기가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100%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김용 전 부원장이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남욱 변호사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확실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얘기에 따르면 뭐 그럼 대통령이 됐으면 힘을 쓴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건 좀 차치하고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남욱 변호사의 이른바 뭐 그렇죠. 폭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재명 대표한테 좀 안 좋은 정황들이긴 해요. 이게 혹시 본인의 구명 요청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폭로로 이어진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른바 선을 댔는데 제대로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가지 않았다라는 뭐 억가심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김용 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네. 그런데 오늘 공소장에서도 공모관계는 적시가 못 됐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른바 측근 수사를 하면서 정진상 씨나 김용은 정치자금법으로, 정용은 뇌물로 의유를 하고 있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공동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네. 정치공동체는 제가 판례를 찾아봤는데 쓰지 않는 용어예요.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네. 뭐 그런 용어는 쓰지만 아주 어떤 한 카테고리에 묶기 위한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공소장에 넣을 수 없다라는 사실, 지금 이 수사 지적해 주신 대로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의 발언 그리고 진술에서 촉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지만 이른바 이재명 대표로까지 경유해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흐릿하다. 네. 물론 정진상 씨가 수사 과정 중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도 네. 이 부분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또 네. 하나의 문제점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부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네. 이 시점에 공소장에 이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네. 더 나중에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쯤 생각? 저는 이게 내년 후반기쯤으로도 갈 수도 있다. 더 뒤늦게 갈 수 있는데 거의 이게 1년이 문제가 지난- 뭐냐면 네. 이 총선 스케줄과 같이 맞물려서 뭔가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정치권 일각에서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최소한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셔서요.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이랑 같이 맞물려서 내년에 이 내년 말쯤에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 입에 지금 굉장히 전체가 다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오늘도 또 새로운 내용을 얘기를 했던데요. 네, 남욱 변호사 오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 용적률을 높이거나 서판교 터널을 뚫는 이런 재반 상황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뭐 결정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이 당시 이재명 대표 시장의 자기 재선 공약으로 이 성남시 일대 공원화 사업을 내걸었는데 네. 여기에 2천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정책을 끌고 나갔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면 네. 남욱 변호사 당시에 늘 중요한 이야기는 진상이 형에게 했다. 그러면 그게 시장님께 보고가 됐고 시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 진상이 형한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이재명 당시 이성남 시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 이 일이 좀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들인데요. 네, 이런 기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재명 대표 최근 혼밥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혼밥. 전해집니다. 혼자서 거의 밥을 먹거나 안에서 이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상황에 이 사법 리스크로 기본적인 이런 개인 활동에도 조금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이 전반기에 의원 평가 이 과정을 건너뛰는 일도 있었는데 이 평가가 이 공천 심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건너뛴 걸 봤을 때도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지금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재묵 기자, 예. 친문계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야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여파로 이제 향후 당 운영과 이 당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이 주도권 싸움에 시동이 걸리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례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이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 언론에서 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정말로 잘못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탓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이고 훨씬 더 민주당이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이 친문계 의원으로 꼽히는 사람들인데 네. 이들의 사정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당장 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친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소환 조사에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문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까지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네. 이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큰데요. 네. 네, 이런 가운데 과거에 문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SNS에 올린 글인데 네. 문 전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네. 이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소환 조사를 거부를 하면 그다음 방도는 사실 없거든요. 체포영장을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역대 없었던 것 같아요. 체포영장 갈까요? 체포영장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네. 지금 서해 피해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 네. 예,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구속되고 대면 보고를 한 게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삭제 지시할 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지시가 있은 다음에 이제 대면 보고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에 보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든 조사를 끝내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럼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가겠다고 하면 네. 사실 체포영장까지는 갈 수 없을 걸 봐요. 일반인 같으면 체포영장 발부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네. 죄가 인정이 된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 기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체포영장까지는 안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좀 서해 피격 사건 막 불구속 기소되는 거 막 이런 무거운 얘기를 지금 저희가 했는데 강재묵 기자, 예. 뭐 유기견 관련해서 또 무슨 뭘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네, 대통령?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파가 담긴 이 달력을 판매해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이 모금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직접 기획한 이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이 딸 다혜 씨 이제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네. 이 진심이 호도되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했다. 아무래도 저희도 좀 전해드렸지만 그 풍산개 관련해서도 논란이 네. 좀 많이 있었었죠. 네. 이 수익금은 모두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기견 관련해서도 또 이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